안녕하세요. 필승당구 레슨 배준석입니다. 오늘은 당구인들의 영원한 숙제인 세워치기 설계법에 대해서 모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세워치기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제 추천 방식대로 연습을 해놓으시면 세워치기 배치 성공 확률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순서를 말씀드리면 세워치기를 잘 치기 위해서는 원하는 첫 쿠션으로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회전 세워치기 라인과 그리고 원하는 첫 쿠션으로 보내는 연습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회전 세워치기 라인과 그리고 회전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전을 이용하는 설계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숫자 계산을 하지 않고 평행 이동만으로 설계할 수 있는 세워치기 평행 이동 설계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대회전을 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길게 세워치는 설계법 영상입니다. 연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할 겁니다. 원하는 첫 쿠션을 맞았는지 그리고 득점까지 되는지를 체크할 건데요. 보통 혼자 치시면 이 이적구에 많이 집중을 하셔서 과연 내가 맞춘 뒤에 설계한 첫 쿠션을 맞았는지를 체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구장에서 쓰시는 초크 있잖아요. 그 초크를 목표 첫 쿠션에 공이 닿지 않을 정도로 끝부분에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 초크가 움직이게 되면 나는 설계한 첫 쿠션은 잘 맞춘 겁니다. 그런데 초크를 맞은 뒤에 혹시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초크를 맞았는데 장쿠션을 향하지 못하고 단쿠션으로 내 수구가 도착을 했죠. 이런 분들은 아마 역회전을 미세하게 주시는 경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초크를 맞았는데 투쿠션으로 빨간 공이 맞는다거나 이 사이로 빠진다거나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현상과는 반대로 첫 번째는 약간의 나도 모르게 역회전을 준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나도 모르게 재회전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연습이 제대로 되시는 분들은 저 초크를 맞은 뒤에, 중요한 건 초크가 움직여야 내가 설계한 첫 쿠션이 제대로 맞은 거기 때문에 초크가 안 움직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초크가 움직인 뒤에 득점까지 돼야 이 연습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회전 외에도 1팁, 2팁, 3팁을 다 사용할 거기 때문에 먼저 본인의 회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서 있는 쪽에서 반대편 반 포인트를 치게 되면 당연히 오른쪽 코너로 도착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은 지점을 치면서 1팁을 주게 되면 첫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 2팁을 주시게 되면 두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도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팁을 주시게 되면 세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도착이 됩니다. 오늘은 너무 복잡하지 않게 이적구를 거의 다 코너 근처에만 놓고 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세워치기를 치실 때는 출발 숫자를 1, 2, 3, 동일하게 반대편 첫 쿠션도 1, 2, 3의 숫자를 지정해서 내 수구 숫자의 절반이 되는 반대편 지점을 쳤는데요. 오늘의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숫자와 계산법만 살짝 다르게 할 건데요.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먼저 내 수구의 숫자를 5, 10, 15, 20으로 놓고요. 반대편 첫 쿠션의 숫자는 무조건 내 수구 숫자의 2배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쿠션은 10, 두 번째 쿠션은 20, 세 번째 쿠션은 30, 그리고 코너 숫자는 40이 되고요. 하프 시스템은 절반의 숫자를 쳤는데 오늘 내용은 동일한 숫자를 만들어 주시면 코너로 도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의 숫자를 읽어보면 내 수구 수는 10, 그리고 첫 쿠션의 숫자를 10, 두 숫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무회전일 경우에 코너로 도착
도착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은 상황에 세어치기를 치실 때는 하프 시스템을 이용하시든 제가 말씀드리는 시스템을 이용하시든 내가 목표로 한 첫 쿠션보다 살짝 안쪽을 치시는 게 코너를 살짝 돌 수 있어서 득점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숫자대로 계산을 해보면 10에서 10, 무회전일 경우에 10에서 10으로 보내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코너로 도착이 됩니다. 자, 다음 배치도 오늘의 숫자대로 대입을 시켜보면 15에서 15 정도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20에서 20 라인을 보내볼게요. 첫 쿠션 지점이 잘 보일 때는 하프 시스템을 이용하시든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계산법을 이용하시든 사실상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숫자를 굳이 달리해서 계산을 했던 이유는 회전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확히 절반이 되는 첫 쿠션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일 때 회전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무회전 세워치기를 쳤을 때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배치를 놨는데요. 제가 오늘 제시해드린 숫자로 계산을 하게 되면 10에서 반대편 10을 향해서 보내면 되겠죠. 근데 지금 계산법은 내가 첫 쿠션을 정했다기보다는 순수하게 계산상의 첫 쿠션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구를 잘 치는 분들이 칠 때는 지금처럼 굳이 얇은 두께를 치는 게 아니고 두께는 약간 편안하게 가져가면서 회전을 이용을 합니다. 지금부터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출발과 첫 쿠션의 숫자를 이용을 할 겁니다. 무회전일 경우에는 출발 숫자와 첫 쿠션의 숫자가 동일하면 코너로 왔었는데요. 회전을 주면서 동일하게 코너로 올 경우에 지금 제 큐선으로 넣은 것처럼 첫 쿠션의 숫자가 내 수구 숫자보다 5가 커지면 원팁을 주게 됐을 때 코너로 도착이 됩니다. 출발보다 첫 쿠션의 숫자가 5가 커지게 설계를 할 거면 원팁을 주시면 됐었고요. 다음으로 첫 쿠션 숫자가 출발 숫자보다 10이 커지게 되는 큐선을 연결하면 투팁을 줬을 때 코너로 도착이 됩니다. 3팁을 치기 전에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5포인트가 커질수록 1팁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로일 경우에는 무회전, 그리고 첫 쿠션이 출발보다 5가 커진 상황에서는 1팁, 10이 커진 상황에서는 2팁을 주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계산대로라면 첫 쿠션이 15가 커지게 설계를 한다면 3팁을 줬을 경우에 코너로 도착이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1, 2적구는 비슷한 위치에 계속 놓고요. 오늘 제시해드린 숫자와 계산법으로 무회전부터 회전을 주는 방식까지 4가지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15에서 15 지점이 그냥 보이기 때문에 무회전으로 15 또는 14 정도를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배치를 설계해 볼게요. 1, 2적구의 위치는 동일한데 무회전으로 설계하기에는 15에서 15를 가기 위한 두께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첫 쿠션을 5 정도 크게 설계를 해서 14에서 19를 보내면서 원팁을 주고 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 2적구 위치는 비슷한데요. 무회전상의 첫 쿠션을 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원팁으로 치기에도 두께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첫 쿠션이 10이 크게 설계를 해서 투팁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원쿠션의 숫자가 5가 커질수록 원팁 추가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은 투팁으로 치기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첫 쿠션을 15가 크게 설계를 해서 13에서 28을 보내면서 3팁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배치를 아예 랜덤으로 놓고요. 실전에서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는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 세워치기를 친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무회전은 무시를 하시고요. 내가 1적구를 쳐서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지점을 그냥 큐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지점을 읽게 되면 25에서 지금 8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오차가 17 정도 되잖아요. 이럴 때는 약간은 무리가 되더라도 15가 되려면 살짝 안쪽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3팁을 주고 24 정도 보내볼게요. 자, 이 적구는 동일하게 놓고 실전에서 나올 만한 배치를 한 번만 더 놔볼게요. 이런 상황이라면 비껴치기성 세워치기를 시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실제라고 생각하고 다시 설계를 해보면 내가 편하게 보낼 수 있을 만한 첫 쿠션을 먼저 파악을 하면요. 저 30 지점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차를 계산하게 되면 15에서 30을 보내기 때문에 15라는 차이가 나오죠. 15는 3팁이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3팁을 주고 저 30포인트를 향해서 보내겠습니다. 설계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3쿠션 지점을 찾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먹고 들어오는 각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3쿠션 지점과 1적구까지의 거리를 본 뒤 그 두 지점의 중앙 지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지점에서 코너로 가는 가상의 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선을 1적구까지 평행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회전을 줬을 때 첫 쿠션 지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배치도 제가 설계 방법을 좀 빨리 해서 쳐볼게요. 3쿠션 지점은 지금 이 지점이고요. 3쿠션 지점과 1적구의 중앙 지점을 찾은 뒤에 코너까지 연결한 선을 만들고 수평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0포인트보다 살짝 안쪽이 되겠네요. 자, 지금 보셨던 내용 중에 평행 이동으로 첫 쿠션 찾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대신 앞돌리기와 세워치기는 3쿠션 지점과 1적구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간 지점을 찾는 방법을 제가 조금은 다르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전을 조절해서 목표 지점을 다르게 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설명드리려는 배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이적구가 코너 근처에 있는 세워치기는 단순하게 하프 시스템만 적용을 하셔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이적구가 코너 근처에 있지 않고 조금 올라와 있을 때는 하프 시스템으로 공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지금 같은 상황의 세워치기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합니다. 오늘 설계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평행 이동법과 동일한 것과 그리고 다른 점까지 설명을 드리면요. 첫 쿠션을 찾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대신에 좁은 옆돌리기와 좁은 뒤돌리기는 직접적으로 3쿠션을 찾은 뒤에 1적구와의 중앙 지점을 찾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돌리기와 세워치기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워낙에 멀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3쿠션 지점을 1적구와 직선으로 연결한 이 빨간 공이 있는 지점으로 잡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의 앞돌리기가 있을 때 3쿠션을 직접적으로 찾은 뒤에 일적구와 중앙 지점을 찾으시려면 기울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중앙 지점을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일적구와 일자선상으로 연결을 하시게 되면 순수하게 그냥 장쿠션의 떨어진 포인트의 절반만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중앙 지점을 찾는데 이 방법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첫 쿠션 지점을 찾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코너로 일자로 연결을 한 뒤에 일적구의 옆면까지 평행 이동을 해서 첫 쿠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5포인트 근처가 되겠네요. 이 근처로 무회전을 주고 치시게 되면 빨간 공 있는 근처로 도착이 될 겁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같은 세워치기 배치들은 사실상 일적구가 있는 위치 선상과 3쿠션 지점이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회전으로 칠 경우에 이 이론을 사용하시면 꽤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설계를 해보면 중앙 지점에서 코너로 연결한 뒤에 평행 이동을 해서 저 0.5포인트 지점을 무회전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앞돌리기와 세워치기는 수구의 진행 라인이 같기 때문에 앞돌리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적구의 확률이 좋을 때는 첫 쿠션을 어느 정도 근처만 찾으셔도 득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론이 꽤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설계를 해보면 지금은 일적구가 단쿠션에서 3.6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중간 지점은 1.8포인트 정도에서 코너로 직선 연결을 한 뒤에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편 단쿠션 6에서 7 정도만 맞게 돼도 이 공이 득점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무회전으로 쳐볼게요. 지금 같은 상황에 세워치기성 앞돌리기에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 4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2포인트 선상에서 코너로 직선 연결을 한 뒤에 동일하게 평행 이동을 해서 첫 쿠션을 찾으면요. 반대편 단쿠션 3에서 4 정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무회전으로 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쳤던 배치들은 마침 일적구와 같은 선상에 3쿠션 지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배치들인데요. 하지만 실전 게임에서는 3쿠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회전 조절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회전 조절로 도착 지점을 달리하는 방법, 즉 응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배치가 있을 때는 일적구와 쿠션을 일자로 연결했을 때 3쿠션 지점이 이 중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한 방법으로는 득점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큐로 가리키는 지점을 3쿠션으로 맞추는 첫 쿠션 설계 방법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 뒤에 제가 회전력으로 조절을 할 건데요. 동일하게 설계를 일단 하겠습니다. 5포인트 떨어져 있기 때문에 2.5포인트에서 직선 연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해서 첫 쿠션을 6에서 7포인트로 보내는 것까지는 동일한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 팁은 한 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한 첫 쿠션을 무회전으로 맞췄을 때 3쿠션 지점이 이곳이라면 지금 여기는 0인 지점이 될 거고요. 이쪽은 한 칸이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반대로 이쪽으로 가야 된다면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배치를 해결을 하면 3쿠션 지점에서 마이너스 1만큼 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역회전 원팁을 주고 동일하게 설계한 첫 쿠션 지점을 맞출 겁니다. 자, 다음 배치도 한번 해결을 해볼 건데요. 이 배치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은 이적구가 단쿠션에서 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프 시스템 상의 설계를 하시게 되면 잘못하면 코너를 돌아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사 각도를 조금 이렇게 서서 들어올 수 있게끔 변형을 시킬 건데요. 동일한 방식으로 설계를 해보면 떨어진 포인트를 동일하게 찾고요. 그리고 직선 연결, 평행 이동. 그러면 설계된 첫 쿠션을 무회전으로 쳤을 경우에 도착
도착지는 이 중간 포인트일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역회전 1팁 그리고 역회전 2팁을 줘야 이 코너 방향으로 도착이 될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앞돌리기 짧게 치는 배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데요. 일단 첫 쿠션을 먼저 찾게 되면 지금은 4포인트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에서 연결을 한 뒤에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포인트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쳤을 경우에 1적구와 동일한 선상에 3쿠션 지점에 도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한 포인트, 2포인트 정도 짧아져야 되기 때문에 2팁의 회전력을 줘서 2포인트 짧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설계 방법을 제가 조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3쿠션 지점을 찾은 뒤에 회전 양을 설계했는데요. 어차피 무회전일 경우에 3쿠션 지점은 1적구와 직선 지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반대로 회전 양을 먼저 2팁이라고 정해놓고 첫 쿠션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4포인트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에서 직선 연결을 하고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해서 반대편 단쿠션 5포인트 정도로 2팁을 주고 보내보겠습니다. 쓰리쿠션 지점을 예상하실 수 있는 분들은 회전량을 미리 정해놓고 설계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무회전일 경우에 예상되는 3쿠션 지점보다 한 포인트 정도는 길어져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역회전 1팁이라는 회전력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첫 쿠션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4포인트 살짝 넘게 떨어져 있으니까 두 번째 포인트 정도에서 직선 연결을 해서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하겠습니다. 첫 쿠션 지점은 0.9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미리 정해놨던 역회전 1팁을 주고 첫 번째 쿠션을 보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다른 숫자 같은 건 지정을 해드리지 않고요. 단순하게 긴 형태로 가는 하프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출발되는 곳 기준으로 절반이 되는 반대편 지점을 쳤을 때 이쪽 코너를 돌아서 내 수구는 내가 출발된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절반 지점을 무회전으로 잘 맞춰주게 되면 출발 지점의 반대편 지점으로 그대로 도착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절반이 되는 첫 번째 쿠션을 향해서 보내게 되면 제가 지금 출발시켰던 포인트에 정확히 반대편 지점으로 도착이 될 겁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절반 지점을 치게 되면 제가 출발됐던 맞은편 포인트로 내 수구가 도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이론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빨간 공을 1적구로 해서 아주 긴 형태의 세워치기 공략도 가능합니다. 지금 배치도 물론 어렵긴 하지만 무회전을 잘 주시고 첫 쿠션을 잘 맞출 수 있다면 충분히 시도할 법한 배치입니다.
자, 다음 배치도 오늘의 이론을 적용해서 세워치기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얼핏 보기에 뒤돌리기 대회전이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수구와 1적구와의 키스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1적구가 더블 쿠션 형태로 2적구가 있는 지점으로 가서의 키스도 있습니다. 제가 뒤돌리기를 한번 쳐볼게요. 자, 조금 전에 득점이 되긴 됐지만 키스를 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세워치기 시도가 나쁘지 않은 게 이적구의 확률이 지금 제가 가리키는 곳부터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로 득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무회전을 주지 못하시더라도 코너를 약간은 넉넉하게 돌더라도 이적구의 득점 확률이 나쁘지 않은 배치입니다. 조금 전에 시타를 했던 배치들은 하프 시스템 라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출발 지점과 대칭되는 지점에 이적구를 놓고 시타를 보여드렸고요. 근데 우리가 당구를 치다 보면 당연히 출발과 도착이 지금처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적구가 거의 다 코너 근처에 있기는 하지만 내 출발이 정확히 코너에서 되지 않고 조금 다른 곳에서 될 때 과연 어떻게 회전을 조절하는지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전 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단순하게 뱅크샷식으로 라인을 한 번 더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론은 이적구의 확률이 꽤 괜찮게 있을 때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정확히 코너에 있을 때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태의 이적구 배치일 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라인으로 진행이 될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단순하게 무회전만 주시더라도 이적구 근처로 수구가 도착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수구가 있는 위치에서 출발이 된다면 정말 무회전을 잘 주시게 되면 이쪽 대칭점으로 도착이 돼서 득점이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포인트에서 출발이 될 때는 절반 지점을 쳐주시면서 이 첫 번째 구간에서는 저는 느낌 팁을 주고 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배치는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서 출발되는 라인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적구의 확률이 괜찮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는 느낌 팁을 사용을 합니다.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두 지점에서는 그냥 느낌 팁 정도만 쓰셔도 코너를 살짝 넉넉하게 돌아서 반대편 코너로 도착이 되고요. 지금 마지막 이 세 번째 지점에서는 느낌 팁을 주시더라도 코너까지는 도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에서 출발되는 것과 다르게 마지막 세 번째 지점에서는 느낌 팁이 아닌 원팁 정도의 회전력을 쓰시면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첫 번째 포인트 근처로 도착이 되고 반대편 빨간 공이 있는 쪽으로 도착이 될 겁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타격량과 브릿지에 대한 주의사항을 동시에 좀 설명을 드리면 회전을 조금 쓰더라도 브릿지가 너무 헐거우면 우리가 목표로 한 회전보다 더 많은 회전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타격량까지 너무 과하게 되면 회전이 많이 쓰인 것처럼 수구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회전량을 외우시는 건 굉장히 쉽죠. 느낌 팁 두 구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팁 구간, 이 정도만 외워 놓으시면 이적구의 확률이 좋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확한 첫 쿠션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근처만 갈 수 있다면 득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첫 번째 느낌 팁 구간에 있기 때문에 느낌 팁을 주고 첫 번째 쿠션을 향해서 보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도 회전량을 먼저 파악을 해보면 내 출발 구간이 느낌 팁 구간이죠. 그러면 이 원포인트 근처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이적구의 확률이 너무나 좋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득점이 될 겁니다. 자, 저도 원포인트까지 정확히 보낼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적구의 확률이 너무나 좋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처럼 득점이 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원팁 구간이긴 한데요. 혹시나 지금처럼 내 수구가 떠 있어서 끄는데 부담이 없다면 앞돌리기 대회전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옮겨 놓은 것처럼 수구가 단쿠션에 붙어 있다면 수구를 끄는 데 있어서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정확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세워치기 형태로 치시면 득점 확률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럼 지금은 원팁의 회전을 주시고 반 포인트 지점 근처로만 보내시면 웬만하면 득점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반대쪽으로의 미스 확률도 허용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회전을 더 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워치기 설계 방법 몇 가지를 보셨는데요. 설계 방법보다 훨씬 중요한 건 첫 번째로 보셨던 원하는 첫 쿠션으로 보내는 연습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원하는 첫 쿠션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신 뒤에 설계 방법대로 연습을 해보시면 아마 세워치기 배치가 지금보다는 훨씬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승당구였습니다.